자, 상품에만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다면 상품 이외의 영역을 흐릿하게 해주시면 되죠. 많이들 들어보신 효과일 텐데 아웃 포커싱 효과라고 해서 실제 내가 이제 상품에만 좀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배경을 날려버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 효과를 원래는 뭐 카메라가 이제 좋은 렌즈가 있다면 구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포토샵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T라는 예제를 불러와 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활용할 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째 있는 요 도구고요. 아까 그라디언트 바로 밑에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 여기서 흐림 효과 도구는 요 물방울처럼 생겼죠. 블러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하고 강도를 조절을 해서 설정하시면 흐리게 만드는 그런 툴이에요. 강도가 높을수록 더욱더 빨리 흐려지는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흐리게 할 때는 강도를 낮춰서 흐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차피 연습이기 때문에 강도를 높여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지르면 어때요? 주변에 있는 차가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주변이 이렇게 흐려지니까 아무래도 원래 피사체가 더 선명해 보이겠죠? 이런 게 아웃 포커싱 효과라고 합니다. 자, 아웃 포커싱 효과 한번 살짝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물방울을 또 꾹 눌러보시면 선명 효과 도구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계를 좀 선명하게 만들 때 이렇게 라인을 좀 선명하게 해서 좀 또렷해 보이는 느낌이 나게 할 때 선명 효과 도구를 쓰는데요. 역시 이 경우도 강도가 너무 높게 하면 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뭐 아예 다 선명해진다기보다는 요 라인 경계선이 뚜렷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문질러서 조금 더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명효과 툴, 네, 샤픈 툴까지 보았고, 세 번째 손가락 도구, 요거는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실제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스머지 툴이라고 해서 우리가 덜 마른 물감을 손으로 쭉 문지르면 쭉 문질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스머지 툴, 즉 손가락 도구를 골라서 쭉 문질러 보면 이런 식으로 문질러지는 거 보이죠? 네, 글쎄요. 뭐 특별하게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같이 있는 세 개 툴이라서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흐림 효과, 선명 효과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충분하신 분은 손가락 도구도 어차피 어렵지 않은 툴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폰지라는 그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 모델이 서 있는데요. 여기 아까 여기 지금 흐림 선명 손가락 도구 밑에 보시면 닷지 번 스펀지 도구가 있어요. 닷지는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출값이 높으면은 너무 밝아지는 나머지 귀신같이 돼요. 그쵸? 그래서 노출값은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좀 낮게 주시는 게 좋겠고, 몇 번 문지르더라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밝아지죠. 자, 닷지는 그래서 밝게 하는 툴이라면 번은 어둡게 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원래 쉐딩 효과처럼 좀 어둡게 입체감을 주고 싶은 부분에 노출 효과를 좀 낮게 해서 이렇게 몇 번 문질러주면 그 부분이 약간 더 입체감이 나오게 보여지죠. 그래서 닷지는 밝게 하는 효과라면 번은 태우다, 즉 어둡게 하는 효과고요. 스펀지는 모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채도 감소는 채도를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무채색으로 채도가 없어지는 게 보이죠? 무채색이라는 건 뭐냐면 채도가 없는 색을 무채색이라고 하고요. 간단히 말하면 흑백 색깔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주변이 배경이 흑백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컬러가 있는 모델에 눈이 더 가게 되죠. 그쵸?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화장품, 색조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배경을 흑백으로 날리는 작업들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고 아까 스펀지에서 모드가 채도 증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색상의 색깔을, 원래 색깔을 좀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질러 보면 여기 있는 색깔이 조금 더 증가가 돼서 채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죠? 흐름이 100%라 너무 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흐름을 낮춰서 조금만 설정해 주시면 선명하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치 번 스펀지 이렇게 세 가지 확인해 주세요. 자,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도형 툴을 익히기 위한 예제와 그리고 글씨를 익히기 위한 거, 그리고 레이어를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예제예요. 자, 일단 스펀지는 닫도록 하고 저장 안 할게요. 새로 만들기에서 새 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폭과 높이는 그냥 1000에 1000픽셀로 할게요. 제작. 자, 스펀지 툴 밑에 그러니까 스펀지 툴에서 한 4단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사각형 도구라는 게 보이죠. 여기 꾹 눌러보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눌러보면 사각형 도구,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타원 도구 등의 다양한 도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모양으로 이 위쪽에 목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옵션 바에서는 모양, 패스, 픽셀 중에 고를 수가 있는데 도형 툴은 거의 모양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7은 색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찍어서 내가 선택하면은 그 색상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색상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으실 수도 있어요. 자, 획은 지금 안 줄 거니까 이렇게 짝대기가 되어 있는지만 좀 봐주시고요. 다음 좀 옆으로 보면은 반경이라고 있어요. 이 반경이 곡률이라 보면 돼요. 얼마나 굴려져 있나. 지금 한 10픽셀 정도로 설정해서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자 하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상자를 쉽게 그릴 수가 있고요. 한번 그려보시면 옆에 속성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10픽셀이 너무 좀 덜 굴려진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데서 뭐 15픽셀로 고친다든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울기, 굴려지는 정도 곡률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만약에 이게 다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난 표시들 이런 것들이 뜨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도형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을 또 넣을 건데 쭉 선택해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있어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릴 거는 여기 장바구니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옵션의 모양을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장바구니가 보입니다. 아마 처음 우리가 포토샵을 깔았을 땐 이렇게 많은 도구가 보이지 않을 건데요. 그때는 여기 옵션에 톱니바퀴를 눌러서 모두를 누르시면 모양이 이렇게 지금처럼 모두의 모양으로 대체가 돼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카트 모양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카트가 그려져요. 근데 카트의 색깔이 똑같이 주황색이라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7의 색깔을 바꿔도 되고 아니면 레이어에 여기 썸네일 조그만한 그림을 따닥 눌러서 색깔을 바꾸셔도 돼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적용은 역시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글씨를 적고 싶어요. 그럼 이제 타입 2를 선택하시고 글씨를 적을 부분에 클릭해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커서가 생기죠. 이때 깜빡깜빡이는 부분이 커서인데 커서가 생기면서 옆에는 타임 레이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서는 옵션 바에서 커서의 이제 글씨의 모양이라든지 글씨 크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글자 속성이에요. 뭐 볼드체, 레귤러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요 T자는 글씨 크기. 그래서 커서 깜빡이는 크기 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글자에 대한 어떤 속성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커서를 찍은 부분이 왼쪽 정렬되게 할 건지 가운데 정렬되게 할 건지 정렬 방식. 그 다음 요거는 글씨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흰색으로 맞춰놓고 글씨를 적어볼게요. Add to Cart라고 적고 나서 위에 여기 옵션 바에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쳐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씨를 이 밑에다가 장바구니라 적을 거니까 역시 장바구니 적을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 커서가 생겼죠? 여기다가 장바구니 컨트롤 엔터. 자,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위치를 좀 이동하고 싶다면 이동 도구로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이동해 주시면 돼요.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싶을 땐 타입 툴에서 글씨를 크게 해도 되지만 장바구니 요 글씨 레이어를 컨트롤 T에서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버튼 한 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 하나 만들 때 얼마나 이 버튼 하나 만들 때 우리가 몇 개의 레이어를 썼냐면 일단 배경은 그냥 배경이니까 내비두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일, 그리고 에디트 카트, 장바구니 요 버튼 하나에 4개의 레이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레이어가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사실 관리가 좀 어렵지 않지만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장바구니 버튼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 볼게요. 자, 배경 바로 위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장바구니 레이어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연속된 레이어들을 선택을 했고요. 얘를 하나로 그룹으로 묶을 때는 컨트롤 G.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집니다. 그리고 그룹 1이라는 이름 대신에 따닥 눌러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이름을 설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름이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요거를 똑같이 또 만들어서 바로 구매 버튼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바로 구매 버튼으로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동 툴에서는 위에 옵션을 자동 선택의 레이어로 돼 있을 텐데 이걸 그룹으로 잠시 바꾸세요. 그리고 이 장바구니 버튼 위에서 Alt를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면은 복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안에 구성 요소들을 바꿔야 되니까 다시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은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여기 사각형 도형을 찍어주시면 그 해당 레이어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선택됐을 거예요. 여기를 따닥 눌러서 색깔을 이렇게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모양 1의 카트를 클릭하시면 또 선택됐죠? 얘는 딜리트 눌러 제거하고 다시 사용자 정의 모양에서 체크 모양을 선택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린 것을 색깔을 여기 모양 위에 썸네일을 따닥 클릭해서 흰색으로 넣어보면 이렇게 잘 설정이 됐죠? 자, 글씨도 타임 레이어에서 글씨를 이제 보면은 타임 레이어 가장자리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생겨 있는 건 레이어를 추가할 때.
근데 우리가 글씨를 고칠 때는 글씨 위에 이렇게 올려두시면 사각형 모양이 사라지죠. 이때 범위 잡아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장바구니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아주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가 지금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장바구니 복사라고 해놓으면 헷갈리겠죠. 따닥 해서 바로 구매로 바꿔주시면 누가 봐도 요건 장바구니 버튼, 얘는 바로 구매 버튼이니까 작업하기도 훨씬 편하죠. 그리고 아까 이동 툴에서 자동 선택의 그룹이라면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동해서 두는 것도 쉽게 가능하시니까 작업하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그룹으로 묶어 보시고 내용 수정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연습 좀 해보셨다면 투명한 글자 만들기 요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고 오늘 아마 요거까지 진도를 낼게요. 레이어 스타일과 필 기능을 이용해서 나무에 새겨진 듯한 투명한 글자를 만들 건데요. 여기선 투명한 글자를 만드는 게 주가 아니라 레이어 스타일을 익히고자 하는 게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창을 좀 띄워놓고 또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서 열기. 지금은 여기 네이처라는 그림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을 거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타입 툴로 글씨를 적을 위치에 클릭을 하신 후에 자연 한 스푼이라고 적겠습니다. 글씨는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 가능하시고요. 글씨체도 내가 원하는 좀 두꺼운 글씨체 중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씨를 이렇게 골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효과를 설정을 해볼 건데 요 타입 툴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레이어 밑에 보시면 FX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눌러서 경사와 엠보스는 이렇게 약간 입체감을 주게끔 할 때 경사와 엠보스를 씁니다. 그래서 경사 엠보스를 눌러서 깊이라든지 크기를 조절해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효과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스타일이 내부 경사랑 외부 경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 경사는 윗부분은 평평하고 튀어나온 듯한 그런 효과고요. 쿠션 엠보스는 마치 이렇게 쿠션처럼 박혀져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엠보스 효과예요. 제일 기본적인 엠보스는 내부 경사 엠보스로 깊이랑 크기를 조절해 보시면 아,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뭐 윤곽선을 더 준다든지 텍스처를 넣어서 좀 튀어나온 효과에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 경사와 엠보스라는 효과를 살짝 보았고요. 이제 효과를 다 봤다면 옆에 체크를 풀을게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획이라는 효과를 볼 건데 체크를 누르는 게 아니라 획이라는 요 글씨 부분, 그러니까 여기 칸을 눌러주시면 획이 설정이 돼서 나옵니다. 크기는 두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바깥쪽, 안쪽, 중앙으로 되어 있죠. 자, 색깔은 내가 이제 고르는 색깔로 이렇게 테두리의 색깔이 칠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칠유형은 색상과 그레디언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레디언트는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패턴은 패턴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질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이라는 부분에선 테두리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내부 그림자는 그림자 효과 중에서 안쪽에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 크기 조절해 보면 이렇게 안에 글씨가 파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주죠. 자, 내부 그림자 간단하게 각도랑 조절해서 확인해 보셨다면
얘랑 비슷한 효과가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바깥쪽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거리를 띄우거나 아니면 각도를 조절하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그림자의 느낌을 다르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깔도, 그림자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기도 해요. 자, 내부 광선은 안쪽의 빛 효과인데 지금 제가 고른 흰색 글씨보다 더 밝은 빛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눌렀을 때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혼합 모드를 그런 경우 표준으로 놓고 색상을 바꿔보시면 지금처럼 적용되는 효과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부 광선은 이렇게 안쪽에 빛 효과를 주는 게 내부 광선이고요. 그리고 외부 광선은 바깥쪽에 빛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효과를 섞어 보면은 마치 네온 사인 효과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세티는 금속 광택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광택이 있는 것 같은 금속의 느낌으로 난다는데 글쎄요, 그런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틴이란 효과가 있고 색상 오버레이는 색상으로 입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서 색상을 어떤 걸로 골랐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고 불투명도를 좀 연하게 입히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는 그라디언트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모양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입혀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전단지 보면요, 화려하게 그라디언트가 뭐 금색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패턴 오버레이는 패턴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패턴을 고르면 해당 패턴으로 이렇게 입혀져서 나오게 되는 게 패턴 오버레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레이아웃 스타일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드롭 섀도우, 그리고 글쎄 경사와 엠보스, 획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자, 드롭 섀도우는 그림자 효과였고요. 경사와 엠보스는 튀어나온 듯한 효과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설정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튀어나와 보이게 보여질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고 불투명도와 칠에 대해서 차이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불투명도는 오페시티라고도 부르는데요. 요 값을 0으로 맞춰보면은 자연한 스프이랑 글자도 사라지지만 효과도 같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글씨 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효과까지도 같이 흐리게, 그러니까 같이 없애주는, 투명하게 해주는 그런 게 불투명도라면, 칠이라는 건 글씨 안에 있는 색깔만 이렇게 투명하게 해주니까 바깥쪽에 이제 효과는 남아있는 상태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끌고 가보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투명한 글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더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좀 재미삼아서 만들어 보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주로 설명할 거는 바로 이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희 본책으로 들어갔을 때도 획이나 그림자와 같은 레이어 스타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아마 금방 또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정도로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 적용해 보시면 돼요.